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기아 자동차가 출시한 4세대 카니발 타보겠습니다. 2.2 디젤 엔진과 3.5 가솔린 엔진 두 가지 파워트레인의 7인승, 9인승, 11인승으로 상품을 구성하고 있죠. 오늘 2.2 디젤 7인승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볼 텐데요. 4세대 카니발 얼굴이 확 바뀌었죠. 그리고 가솔린 엔진 심장이 좀 더 커졌습니다. 가격은 살짝 올렸죠. 여러가지 다양한 안전 및 표의 장비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아주 안락하고 고급스럽고 편안한 그런 시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로 변한 4세대 기아 자동차의 카니발 타고 오늘 시승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디자인 잠깐 보시죠. 주간주행등과 LED 헤드램프의 경계를 허물었죠.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 그리고 주간주행등의 경계를 허물어서 라디에이터 그릴과 일체화시켰습니다. 이른바 심포니 아키텍처 라디에이터 그릴인데요. 주간주행등이 그릴의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좀 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도 새로운 패턴을 적용하고 있죠. 이렇게 크롬 라인들을 곳곳에 두고 있어서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자, 타이어 사이즈. 타이어는 크로스 콘택트 컨티넨탈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235R19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9인치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19인치 타이어에 빌트인 캠을 적용하게 되면 연비 12.5km/L가 됩니다. 빌트인 캠을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 13.1km/L고요. 2.1L 디젤 엔진의 7인승 모델입니다. 측면 모습을 보이면 이런 견고한 수평 라인을 강조하고 있고, 아래쪽에 크롬 라인 보이시죠? 그리고 C필러에 강한 디자인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요.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을 넣은 크롬 가니쉬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옆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보시면 이렇게 전동식으로 트렁크가 열리고요. 밑에 이런 깊은 공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눌러버리면 가볍게 수납이 되죠. 다시 시트를 꺼낼 때는 역시 잡아당겨서 세운 뒤에 끈을 잡아당기면 두 단계로 아주 심플하게 시트를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랫부분에 이렇게 깊은 공간을 남겨놓고 있어서 화물칸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부분에 12V 전원구 들어왔고요. 뒷모습 역시 견고한 수평 라인을 강조하고 있죠. 아래 위로 크롬 라인 돋보이고요. 그리고 그 얇게 배치된 좌우의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를 빨간색의 가니쉬 램프가 연결하고 있어서 뒷모습 디자인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정하고 견고한 그런 인상을 전해주고 있죠. 자, 2.2 디젤 엔진이 들어와 있는 엔진룸입니다.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고요. 이렇게 열고 보니까 엔진 고개전 소리가 제법 들리네요. 하지만 실내에서는 이 엔진 소리 거의 들리지 않죠. 상당히 엔진룸 차음을 잘했다 싶고요. 엔진이 상당히 낮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무거운 엔진이 낮게 배치됐다는 것, 그만큼 차체의 무게중심이 좀 더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2열 시트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전동식으로 열고 닫히고요. 자, 제가 앉았던 그대로 시트를 두고 왔는데 무릎 앞 공간 충분하죠. 앞뒤 슬라이딩은 이렇게 수동으로 가능합니다. 완전히 당기면 이 정도, 뒤로 완전히 밀면 이런 모습이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전동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앞뒤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좌우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뒤로 밀면 이런 레거 서포트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자, 뒷시트, 2열 시트를 뒤로 완전히 밀 때 이 부분이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트를 오른쪽으로 밀 수 있게 해 놓은 거고요. 이쪽도 이제 왼쪽으로 밀 수가 있겠죠. 작동을 하면 이런 정도 완전히 편안한 이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네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2열입니다. 이 차 7인승이기는 하지만 굳이 3열 시트까지 사용할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4인승으로만 사용을 해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이 차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2열 시트를 위한 220V 전원구 들어와 있고요. 12V 소켓 들어와 있습니다. 컵홀더, 운전석과 조수석 뒤편에 USB 포트를
배치를 해놨네요. 여기 물건을 걸어 놓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수석 시트를 조절을 해서 좀 더 의전용으로 사용할 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겠죠. 콘솔 박스 아래 뒷좌석을 위한 이런 콘솔 박스도 준비되어 있죠. 윗부분에 일단 열면은 더 깊은 공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 이렇게 슬라이딩도가 되고요. 슬라이딩 자동도어, 그리고 운전석 앞부분을 위한 선루프, 그리고 2열 시트를 위한 선루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공조 스위치 여기서 조절할 수 있게 됐고요. 뒷좌석을 위한 공조구멍, 송풍구 들어와 있고, 손잡이, 그리고 선바이저 이렇게 수동으로 조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창은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죠. 완전히 열리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 자, 이 정도 보시고 이제 1열로 가시죠. 계기판 먼저 보시죠. 이렇게 계기판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요소수 레벨, 요소수를 사용하는 배기가스 정화장치 시스템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테고요. 타일 공기압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보조 시스템, 에이다스 주행보조 시스템 확인하면서 갈 수가 있을 테고요.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와 있죠. 자, 계기판 12.3인치 센터페이시아 모니터, 내비게이션 모니터 10.3인치 두 개의 12.3인치 모니터를 합쳐서 이런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이 연결 부분이 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말끔하게 조정을 해서 이음새 없이 아주 깔끔한 대형 화면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볼까요? 지도, 유보 시스템 들어와 있죠. 내차 위치 공유, 차량 진단, 유보 설정, 날씨 스포츠 소식들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자연의 소리,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에 대응을 합니다. 자, 이런 메인 화면, 후석 대화 기능이 있죠. 뒤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과 좀 더 쉽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실내에 각 시트마다 마이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실내 커뮤니케이션, 뒤에 있는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빌트인 캠 들어와 있고요. 빌트인 캠 들어오면 카메라가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연비에는 좀 좋지가 않고요. 또한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들어와 있는 영상을 내려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후속 스위치 모드 하면 뒷좌석에는 스피커가 꺼지고요. 앞부분에는 볼륨이 7 이하로 들어가게 되겠죠.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뒷좌석에서 누군가 쉬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 좀 더 편하게 취침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렛 모드도 있고요. 발렛 모드에서는 개인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카트홈 있고요. 홈투카는 아직 없네요. 자, 기아페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 들어와 있어서 좀 더 쉽고 편하게 차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그런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들은 또 여기서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그 버튼들을 밖으로 빼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자, 공조 스위치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리어 클라이매트 뒷부분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도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공기청정 모드인데요. 실내에 들어오는 공기를 좀 더 필터링을 해서 미세먼지, 꽃가루,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을 걸러줘서 실내 공기를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 줍니다. 좌우 공조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두 개, USB 포트가 3개 들어와 있네요. USB 포트가 3개가 들어와 있고, 충전용, 이거는 안드로이드 오토와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전이 일어나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끼워 넣을 수도 있겠죠. 두 개의 컵홀더 들어와 있고요. 자, 로터리식 변속 레버입니다. 원형 변속 레버를 이용을 해서 변속을 하는 거죠.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변속기 조작 레버입니다. 누르면 파킹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홀드, 그 아래 냉풍, 열선, 조수석 따로 가능하고요.
보세요. 화면을 볼 수 있는 카메라, 오토 스탑, 여기서는 스티어링 휠. 자, 콘솔 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콘솔 박스 아랫부분은 뒷좌석을 위한 콘솔 박스가 또 같이 사용이 되는 공간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기자단 단체 시승이어서요, 딱 2시간 시승을 허락받았습니다. 뭐 번개풀에 콩 구워 먹는 식인데요. 잘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회전하는데 차체 덩치가 느껴지네요. 디젤 2.2 디젤 7인승 모델이거든요. 2.2 디젤 202마력짜리 엔진이죠. 디젤 엔진은 그대로입니다. 가솔린 엔진이 좀 더 변화의 폭이 크죠. 가솔린 엔진은 좀 더 힘을 보강을 했고요. 디젤 엔진은 2.2 엔진 그대로 2.2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 202마력짜리 엔진이죠. 그대로 적용을 했고 디자인 바꿨고요. 여러가지 아주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장비들 아낌없이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자, 실내 아주 널찍하고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시원하네요. 화면만 시원한 게 아니라 차창을 통해 보는 바깥 시야도 상당히 시원합니다. 차창 면적이 좀 늘어났고요. 차창의 아랫부분을 좀 더 밑으로 끌어내려서 좀 더 시원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주 센터페시아 이 부분이 아주 시원합니다. 되게 변속 레버가 있어서 중간에 좀 걸기적거리는 부분이 있었죠. 변속 레버가 있던 자리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로터리식 변속 레버를 도입을 했죠. 납작해서 또 공간을 크게 차지하는 게 아니어서요. 상당히 이쪽 공간이 훨씬 더 유효해졌습니다. 방향지식을 켜면 회전하는 방향 쪽에 계기판에 이런 후방을 카메라로 보여주죠. 자, 잠깐 기다리는 중에 스티어링을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딱 3회전 하네요. 정확하게 3회전. 이 차 사이즈에 비해서 보면 딱 좋은 조향비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 길이가 5155mm, 약 40mm가 더 길어졌죠. 휠베이스도 더 길어져, 휠베이스도 좀 더 넓게 확장을 하면서 실내 공간도 좀 더 넓어졌습니다. 옆으로 폭도 더 커졌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5m를 훌쩍 뛰어넘는 이런 차체를 컨트롤하기에 약 3회전 하는 스티어링 휠 조향비 무리 없다, 무난하다 싶습니다. 디젤 엔진이지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과거에 그 덜덜거리던 그런 디젤 엔진은 분명 아니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엔진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어두운 곳에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조명들, 저런 부분에 이제 조명들이 좀 멋있게 드러나죠. 실내 인테리어 조명 부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쭉 밟으면 킥다운 버튼이 있네요. 일단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속도를 좀 올려 보겠습니다. 주행 모드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4개의 주행 모드를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애매하면 스마트 모드를 택해서 움직이면 차가 알아서 제어를 해주겠습니다만, 일단 스포츠 모드, 자동차 전용도로에 올라섰으니까 스포츠 모드 한번 보시죠. 엔진 사운드가 좀 커지죠. 자, 시속 8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약간의 엔진 소리, 디젤인 듯 가솔린인 듯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상당히 차분한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자, 8단 자동 변속기죠. 자, 스포츠 모드 다시 갑니다. 킥다운, 투. 확실히 동작은 스포츠 모드에서도 점잖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몸짓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 차 승합차고요. 7인승 모델입니다. 9인승도 있고 11인승도 있죠. 어차피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게 되니까 이렇게 다인승
차량을 타고 있는데 이렇게 다인승 차량을 그렇게 스포티하게 아주 마구 달리고 멈추고 돌고 뭐 이런 주행을 하는 건 차에 어울리지 않는 움직임이죠. 더 부드럽고 여유있게 점잖게 서두르지 말고 운전하는 게 이 차에 어울리는 그런 주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드 시프트가 들어와 있네요. 오른쪽은 시프트 업, 왼쪽은 시프트 다운. 좀 더 적극적인 주행 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적극적인 주행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좀 더 기어 변속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 패드 시프트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변속 레버를 통한 수동 변속은 불가능하죠. 그러고 보니까 이쪽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센터페시아 이 부분이 계기판과 인포메이션 모니터,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하나로 합쳤고요. 센터페시아 패널을 상당히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여유 있다, 걸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요. 지금 무릎이 거의 옆에 센터페시아 옆으로 위로 드러나 있죠. 이런 정도의 여유 있는 공간 확보해서 실내 공간을 얘기할 때 뒷좌석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운전석 1열 공간이야, 어차피 거기서 거기 뭐 큰 차이 없겠지. 그래서 1열의 공간을 얘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요, 거의 없는데요. 저는 1열 공간도 충분히 언급해 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센터페시아 주변의 공간을 상당히 넓게 확보를 해서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생깁니다. 얼굴은 확 바뀌었고요. 가솔린 엔진 모델인 경우에 심장이 좀 더 커졌죠. 디젤 엔진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의 심장. 그리고 가격은 살짝 올렸습니다. 계약 첫날 23,000명이 몰렸다면서요. 하루에. 그만큼 시장의 수요는 꽉 차 있다라고 봐도 좋을. 그동안 그럴 것이 마땅한 경쟁차가 없죠. 굳이 찾는다면 현대차의 스타렉스 정도 볼 수가 있겠으나 내수시장에서 기아차 카니발 필적할 만한 미니밴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뭐 혼다 오디세이 정도 있을 텐데요. 여러가지 가격, 뭐 편의 장비 이런 수준에서 아마 기아 카니발이 압도하지 않나. 그래서 시장에 경쟁 모델이 없다, 이렇다 할 경쟁 모델이 없다. 그래서 늘 이 차를 향한 수요가 몰리고 있고, 그런 면이 이 차 계약 첫날 23,000대가 계약됐다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모델 라인업이 3.5 가솔린, 2.2 디젤 두 가지 엔진 트림에 7인승, 9인승, 11인승 이렇게 시트배열을 달리한 모델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연내에 4인승 하이리무진도 나온다고 하죠. 상당히 다양한 선택의 폭을 확보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카메라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후방 시야, 뒤에 쫓아오는 후방 시야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뒤에 카니발 한 대가 쫓아오고 보십시오. 상당히 멋지지 않습니까?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앞차와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전방 차량 출발도 알려주고요. 자, 2.1톤에 달하는 공차 중량을 갖고 있는데요. 마력당 무게가 10.3kg. 뭐 썩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무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가족용 미니밴으로 사용해도 좋겠지만 의전용 혹은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기에도 차가 편안하고 고급스러워서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자동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가지 모바일 장치들과 연결을 하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카투홈, 홈투카 서비스가 들어와 있고요. 또한 뭐 기아페이,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제어,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서 단순히 이동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차에서 벗어나 있는 순간에도 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죠. 자동차가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다, 하나의 모바일 커넥티비티를 구성을 하면서 좀 더 우리 생활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걸 요즘 나오는 신차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시승의 의미가 점점 줄어들죠. 아무래도 커넥티비티 같은 부분들을 모든 차에서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제한이 있죠. 운전자 등록해야 되고 앱을 내려봐야 되고 고정된 실제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단순히 주행하는 느낌만, 주행의 느낌만, 혹은 기계적인 부분만, 상품성만,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리뷰 한다는 게 어떤 차의 전체의 느낌을 알려주기에는 점점 더 제한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버튼 한 번으로 반자율 운전이 가능하죠. 자, 조향 개입하고 차로 인식하고요. 부드럽게 왼쪽으로 돌아 나가고 있죠. 스티어링을 잡아라. 자, 차간거리,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확장된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입니다. 활성화됐는데요. 진출입로, 커브, 터널, 뭐 이런 부분들을 내비게이션 기반의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차가 스스로 코너에서는 속도를 좀 더 줄이고요. 과속광 카메라 안전주행 구간에서는 또 대응을 하고, 터널이 있다 그럼 터널 앞에서 열려져 있던 차창, 선루프 같은 부분들을 또 닫아주고요. 상당히 스마트하게 반응하는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간거리 하나, 둘, 세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차간거리를 잘 알아서 조절을 하면서 달리고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100에 맞췄는데 실제 속도는 약 80 정도죠. 앞차가 있어서 앞차의 차간거리를 맞추느라고 제 속도를 다 내고 있지 않은 거죠. 과속 페달에는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자, 시속 100, 8, 7, 6, 5, 4,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죠. 4단 3500까지 커버를 하고 있네요. 8단에서 1500, 4단 3500 구간에서 RPM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80, 90km 정도의 속도인데 자잘거리는 노면 잡소리 정도가 실내로 들어오고요. 바람소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차체가 상당히 넓고 높죠. 큰 차체입니다. 결국 공기와 맞닿는 단면적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속도를 빨리 가져갈 때 바람소리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부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시속 8, 90, 100 정도의 속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소리는 아니고요. 이 차 타고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최고 속도 110km 정도죠.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릴 일은 크게 없을 테고 또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죠. 어떤 그 주행의 질감, 펀트 드라이브, 고속 주행, 주행 안정감을 논하는 차가 아닙니다. 다인승, 승합차, 그리고 버스라는 얘기죠. 소형 버스입니다. 버스 타고 이렇게 죽이네, 고속 주행 잘한다, 빠르다, 잘 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식한 소리 듣는 겁니다. 버스 타고 그렇게 달리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소형 승합이지만 역시 다인승 자동차, 버스를 타고 달릴 때 운전자는 상당히 차분하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승객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차를 다루는 게 맞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차 고속주행을 할 때 시속 110 이상, 120, 30, 130, 40km의 속도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 에코 한번 보죠. 에코에서 투 확실히 툭툭 가속 페달을 밟아보는데 조금 한 템포 늦다라는 느낌이 오고요. 그래도 지그시 가속 페달을 유지를 하면 괜찮은 듯 합니다. 자글자글거리는 노면 소리가 아주 최소한으로 들어오고, 엔진 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듣기가 힘들 정도고요. 주행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속도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엔진 소리가 들리겠죠. 자, 이 차에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긴장을 풀고 느슨하게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게 맞겠다 싶은 거죠. 에코 모드를 추천드립니다. 자, 틈이 날 때 좀 달려봅니다. 이렇게 조금 속도를 좀 올려보는데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약간의 흔들림 느낄 때, 자, 제가 저쪽 조수석 차창을 열어봤습니다. 앞에 터널이 있는데요. 터널 앞에 지나가니까 이렇게 차창을 닫아줍니다.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 덕분이죠. 운전자가 놓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주는 맛이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움직이는 느낌이 아주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맞받아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온화함이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입니다. 온화하게 따뜻하게 품어 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좀 딱딱한 서스펜션을 가진 차들을 타고 지나갈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슬쩍 브레이크를 밟아 보는데요. 브레이크도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밟힙니다. 이 부분 SOS 버튼이 있네요. 긴급 분환센터와 연결 중입니다. 이렇게 버튼 한 번 눌러서 콜센터와 연결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 차에서 이런 부분들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이제 기아차에서도, 현대 기아차에서도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자세 바람직합니다. 이 버튼 하나가 소비자에게 주는 만족감 혹은 그 든든함 대단하죠. 필요할 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 버튼 하나 누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역시 이제 커넥티드 카의 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도어를 여는달까, 이런 그 오버헤드 콘솔에도 아주 많은 여러가지 기능이 들어와 있네요. 이 구분기를 돌아 나가는데 차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티어링 휠이 돌아 나가는데요. 스티어링 휠에 가만히 손을 얹어 놓고만 있다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운전이 참 편하네요. 차가 커서 뭐 좁은 길에선, 좁은 골목길이나 뭐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반 도로 상에서는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습니다. 조향 개입해주죠. 조향 제동까지 개입을 해주죠. 그리고 차창 열고 닫는 것까지 뭐 알아서 해주니,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을 딱 쥐고 정신만 똑바르게 차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또 딜레마가 있죠. 운전자가 하는 게 없으면 정신이 몽롱해진다죠. 오토파일럿 적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존다는 거 아닙니까? 운전하다 말고. 그래서 사고 난다는 얘기고요. 운전자 보조, 주행지원, 뭐 자율운전 시스템이 그렇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고속도로를 벗어났더니 좀 달리게 되네요. 잠깐 속도를 올려봤는데요. 딱 그 카니발로 달리기 딱 좋은 속도, 이 정도 속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1차 시기 목적지 거의 다 왔습니다. 사실 이 차 달리기가 그렇게 중요한 차는 아닙니다. 실내 여러가지 편의빈 안전장비, 뒷좌석 후석 승객의 안락함, 승객의 편의성을 증대시켜주는 여러가지 고급스러운 편의장비들이 좀 더 의미가 큰 차인데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2.5였죠. 그 연비 어느 정도나 더 개선할 수 있을지요. 돌아가는 길에는 연비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지금 외기 온도가 33도입니다. 에어컨을 안 틀 수는 없고요. 에어컨 22.5도로 2단계, 풍량 2단계 선택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아이고, 더운 날씨여서 아마 연비는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돌아가는 구간
약 30km 정도 주행 구간이 되는데 뭐 연비 테스트를 하기에는 그렇게 충분한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 주행, 국도 주행,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렇게 골고루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달려가면서 어느 정도 연비를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본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 가격 얼마냐? 2차 시승차인 경우에 디젤 2.2 7인승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4,354만원인데 여기에 여러가지 이런저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럼 5천만원 전후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여러가지 더해진 주행 및 안전 편의 장비들 고려해보면 그렇게 가격 올렸다고 타박할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가격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불만을 얘기하는 소비자들도 있죠. 물론 뭐 그런 의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을 한 것이겠죠. 자, 이 차에 들어와 있는 기술들 한번 볼까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측방 모니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차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차가 스스로 제동을 해서 차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2차 사고를 막아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과거에 폭스바겐 7세대 골프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앞선 선진 기술들이 차곡차곡 하나씩 이제 현대기아 차에도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또한 그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3km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인데요. 연비 19.7, 리터당 20km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20km를 넘길 수 있을까요? 최종 목적지 가서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덩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 모드를 바탕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경제 운전을 실시한 결과 아주 우수한 연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12.5, 야, 지금 20km를 찍었네요. 올림픽대로를 벗어나는 순간에 리터당 20km를 터치를 했습니다. 유지를 할지 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에코모드의 효율이 이만큼 우수하다라는 점 확인하는 기회가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엔진 스탑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만 시승하는 구간에서 차가 완전 정지하는 순간은 거의 없었고요. 엔진 오토 스탑이 연비에 기여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외교 온도가 지금 3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까지 가동을 하고 이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좀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60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실내가 진짜 편안하네요. 상당히 대저택의 고급 저택의 응접실에 앉아있는 듯한 혹은 어떤 프리미엄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진 라운지, 공항의 라운지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 받습니다. 이 차를 카니발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고속질주, 다이나믹한 주행이 아니라 차분하고 안정된 주행이 카니발에는 제격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20.1까지 올라왔는데요. 계속 오르막이라 연비는 아마 이보다 떨어져서 19km대에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진 스톱 일어났죠. 오토홀드가 작동을 하죠. 브레이크를 유지를 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살짝 돌려도 시동은 꺼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상당히 우수한 앞선 형태의 엔진 스탑 시스템입니다. 제 시동의 느낌도 그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르막길을 갈 때는 아무래도 엔진 회전수를 올릴 수밖에 없어서 연비 바로 20m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계속 오르막이어서 회복할 길은 없죠. 오르막 잠깐 올라왔다고 연비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바로 19.5로 떨어지네요. 네, 워커힐에 도착을 했고요. 연비 18.9로 마감을 했습니다.
34.2km를 31분 만에 주파를 했고요. 최종 연비 18.9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아 4세대 카니발 연비 테스트 정리하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입니다. 2열 프리미엄 컬렉션 시트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편하기는 하지만 작동하기가 좀 까다롭고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좀 설명서를 보면서 작동을 해야 될 정도고요. 물론 익숙하고 나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 간 간섭이 있죠. 이 뒷좌석 3열 시트의 왼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2열 시트가 간섭을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시트를 또 오른쪽으로 밀어야 하죠. 오른쪽으로 밀 수 있다는 부분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다 싶었는데, 뒷좌석 공간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2열 시트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좀 더 다듬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직관적인 조작, 간섭이 없게 좀 더 쉽고 편하게 조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트 조작이 좀 복잡하다라는 얘기, 이 차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도 쉽고 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좀 더 제대로 된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실내 온도 19도. 오늘 광장동의 최저 기온은 25도로 여전히 최고 기온은 33도로 낮에는 매우 더울 것 같아요. 여전히 카카오 아이 기반의 음성인식 시스템, 실내 온도 설정에서 이런 엉뚱한 에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물었는데 근처에 인근 지역의 날씨를 안내해주고 있죠.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그런가요? 그냥 뭉치는 건가요?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마치 알아듣는 척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것. 카카오 아이 음성인식 기술 좀 더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아차 4세대 신형 카니발 상당히 시원합니다. 안락하고 고급스럽고 편합니다. 큰 차를 필요하신다, 굳이 대형 세단을 탈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고급스럽고 안락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용 밴 혹은 의전용 어르신들 같이 모시고 사는 가정에서는 이 4세대 카니발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디자인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체적으로 바뀐 얼굴 대체적으로 괜찮다 싶고요. 다만 이 측면에 C필러에 들어가 있는 크롬 가닛이 좀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신지요? 제가 보기엔 좀 튀지 않나, 좀 억지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을 만들어 가는데 C필러에 있는 크롬 가니시는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아쉬움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 주행지원 시스템은 아주 현대기아차의 수준이 최상인 것 같아요.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 도로에서 현대기아차만큼 에이다스 시스템의 완성도가 높은 차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에이다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죠.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바쁜 시승입니다. 2시간 배정받았고요. 지금 마감 시간이 끝나서 서둘러 들어가야 되는 중에 다시 연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요? 16을 넘어갔던 연비가 자꾸 15m대로 떨어지는데요. 좀 차분하게 움직여 보도록 하고요. 기아 4세대 카니발 시승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따로 촬영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달리던 차 안에서 마지막 인사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십시오.